이제 합리적 물수 한번 같이 가보도록 해볼게요. 39번입니다. 1845년에 어떤 이런 사람이 나와요. 근데 이 사람이 무호무역주의를 통제하는 패러디를 썼다고 나와요. 근데 일단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이 무호무역주의는 그 자유무역주의랑 대비를 이루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어, 그러니까 자유무역주의는 국가가 너네들 마음대로 진짜 자유롭게 한번 뭐 해봐. 너네 하는 거에 대해서 관여를 안 할게. 를 말하는 건데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보호무역주의는 관여를 합니다. 국가가 관여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거에 대해 풍자하는 패러디를 썼으니까 보호무역주의에 대해서는 좋게 보고 있을까요? 나쁘게 보고 있을까요? 그렇죠. 나쁘게 보는 글이 썼다는 얘기죠. 그의 이야기 속에는 이 프랑스 양초 제조업 업협회가 청원서 한 통을 의회에 제출했다고 나와 있어. 이게 무슨 말이냐? 일단은 이 양초 제조 카페라는 데가 있나 봐요. 근데 여기서 우리 약간 불만 사항들 그리고 바꿔야 되는 사항들이 이렇게 많아 하면서 청원서를 이제 의회 국가한테 보냈다는 얘기죠. 그 내용을 보니까 이 양초 제조업자들은 우리보다 훨씬 나은 국군에서 조명기기를 생산하고 있는 외국 경쟁 업체들과 감당할 수 없는 경쟁에 시달리고 있다. 즉 한마디로 무슨 말이냐? 프랑스 양초 제조업체가 있겠죠. 근데 당연히 외국 경쟁한테 밀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외국 경쟁이라고 할 때가 이 외국 경쟁 업체가 압도적으로 그러니까 더 좋은 환경에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런 게 불만이야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들은 엄청나게 낮은 가격으로 국내 시장을 잠식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외국 경쟁 업체가 더 좋은 환경에서 일하는 가격도 더 낮게 지금 제품을 팔면서 당연히 국내 시장을 잡고 있으니까 당연히 현재 이제 우리 기술로만 하고 있는 이 프랑스 양초 제조업자들은 경쟁에서 밀리고 있겠죠. 이 태양과 다를 바 없는 이 경쟁 업체들이 무자비하게 국내 시장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잠깐만요. 태양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큰 거겠죠? 이 큰 경쟁 업체들이 우리 국내 시장을 압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프랑스 양초 제조업자들은 외국산 양초의 수입 금지는 물론 자연 채광마저 금지하는 입법에 매달렸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단 이 프랑스 양초 제조업자들은 외국산 양초의 수입이 불가해요. 그러니까 더 좋은 어떤 외국산 질이 그 퀄리티가 좋은 것들이 있는데 그거를 일단 못 쓰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우리 국내에서라도 좋은 걸 얻어야 되는데 그 국내에서 얻을 수 있는 자연 차각마저 금지하는 어떤 법에 어떤 시달리고 있었다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이런 인위적인 경쟁 배제, 이 인위적인 경쟁 배제가 뭘까요? 즉 한마디로 그쵸. 이 금지를 말하는 거죠. 외국산 양초에 대한 금지. 그리고 수요 창출, 그러니까 수요 창출은 우리나라에서 채광에서 하는 이 수요 창출을 동시에 이제 요구한 것이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두 가지 법을 풀어줘야지 이 경쟁, 인위적인 경쟁도 가능할 거고 수요 창출도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 가보면 근데 이 청원이라고 하는 게 소비자의 이익을 무시했다는 이유, 무슨 말일까요? 일단 뒤에 것까지 쭉 한번 읽어볼게요. 어쨌든 거부는 됐어. 그 이유가 뭐냐면 소비자의 이익을 무시했다는 얘기예요. 미국의 경제에 이런 사람들은 집단 행동의 논리에 선별적이고 제한적으로 돌아가는 이익은 집단 지향으로 행동하는 전제적인 집단의 합리적인 개인에게 자격이 될 것이라는 이론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단 소비자의 이익을 무시했다는 얘기가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일단은 소비자들은 당연히 우리나라 거에서 만들어지는 국산 거만 이용을 하고 싶어 하겠죠. 근데 외국산 양초를 수입하면 일단은 우리나라 거가 안 되는 거니까. 근데 우리나라 거에서도 사실 우리 자연을 훼손하는 이런 자연 채광 방법을 사실 또 원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소비자 입장에서는 우리 프랑스 양초 제조업자들이 어떤 물건을 만들 때 외국산 걸 안 썼으면 좋겠고 우리 자연은 훼손이 안 되는 식으로 가고 싶을 거란 말이지. 근데 이 두 가지를 해버리면 소비자가 원하는 이익을 무시한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 얘기가 뭐냐면 집단 행동의 논리라는 건데 어, 아마 그러니까 좀 이런 얘기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만약에 뭔가를 할 때 사실 개인에게 의존을 하기보다는
뭔가 집단에서 뭔가 많이 하는 행동이 있으면 그쪽으로 기운다는 얘기지. 근데 이렇게 뭔가 선별적이고 제한적으로 하는 어떤 이런 행동들이 이익이 그러니까 소수의 개인들한테 돌아가는 게 아니라 집단 지향으로 향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한테 갈 거란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집단 지향으로 이득이 갈 거기 뻔하기 때문에 소수의 개인들은 이득을 못 본다. 그래서 어, 이 법들을 금지했다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 다음 문장 보면 집단 행동에 나서는 사람들이 아무리 공익과 고객을 앞세워도 실은 철저하게 사적 이익을 추구할 뿐이라는 얘기죠. 무슨 말이냐면 집단 행동을 위해서 나서는 사람들이 있는 그 사람들이 아무리 공익이랑 나라의 어떤 이익을 앞선다고 하더라도 결국에 자기네 이익들 따질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런 걸린 이해가 클수록 이익 집단의 응징력이 강해지고 집단 행동의 강도는 세집니다. 무슨 말일까요? 뭔가 이 집단으로 가는 이득이 좀 더 커질수록 사람들이 이 집단으로 모일 응집력이 강해지고 또 중요한 거는 이 집단 행동 이렇게 개인을 위한 행동을 하기보다는 집단적으로 행동할 이 강도가 세진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넘어가 볼게요. 문제는 이익 집단들의 집단 행동에 대한 일반 대중들의 반발이 의외로 적다는 얘기죠. 무슨 말일까요? 집단 행동을 하면 손해보는 손해보는 일단 개인들이 있겠죠. 손해보는 개인들. 근데 이 개인들이 그러면 빨리 우리 손해 많이 봤으니까 빨리 좀 환기도 하고 좀 논란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런지 알아보니까 이익은 특정한 집단에 집중되는 반면에 사회적 손실은 널리 분산되어서 개개인에게 돌아오는 피해가 적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이익은 집단으로 집행될수록 많아지는데 손실이라는 것들은 다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퍼지다 보니까 실제로 사람들이 체감을 할까요 못할까요? 내가 손실을 봤다라고. 그쵸? 못 본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손실을 봤다고 하더라도 그냥 그러느냐고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이 경우 특혜를 받는 이익 집단은 최소 비용으로 최대의 이익을 얻겠다는 자신의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 일반 대중이 손해를 무시하게 됩니다. 당연한 거겠죠. 일단은 사람들 어차피 반발도 안 하는데, 그리고 분산돼서 돌아가는데, 일단 무시하자. 그리고 우리는 최소한 비용으로 최대의 이익을 한번 가지자라고 얘기를 한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이 합리적인 어떤 무시 이론이라는 얘기예요. 이를 뒤집으면 이익 집단의 개별적인 손해를 줄이기 위해서 아무리 큰 국가적 이익도 무시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집단의 이득을 위해서 집단의 어떤 개별적인 손해를 줄이기 위해서 어떤 큰 국가의 이익, 왜냐하면 국가라고 하는 것들은 개개인들이 쭉쭉 모인 거겠죠. 이런 사람들의 이익도 무시한다. 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여기까지 들어갈게요.